제95회 2023년 3월에 치루었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2급은 이게 통합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많은 거에서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1005 회계 2급에 회사 B 그리고 김은찬으로 로그인 하시면 우리가 3월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실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사의 회계 관련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 시스템 환경 설정을 보려면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그렇죠. 시스템 환경 설정이죠. 네, 들어오세요. 여기에서 중국어로 된 재무제표를 조회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칠까요? 환경 요소를? 재무라고. 한글로 재무라고 두 글자만 쳐보세요. 그랬더니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즉 중국어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유형 설정이 2번. 그래서 일본어로는 재무제표를 출력할 수 있지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자산 처분 시에요. 월할 상각 방식으로 상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칠까요? 자산. 네, 자산. 해서 처분 자산의 상각 방법을 살펴보니까 유형 설정이 2번이에요. 그래서 월할 상각. 오, 맞습니다. 옳은 답이죠.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전표 복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환경 요소에다 복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표 복사, 즉 복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환경 요소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사용. 네, 유형 설정이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복사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산 등록 시 코드는 자동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다 그랬어요. 자, 등록 시 자동 부여입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치실 거예요? 자산. 자산 치셔도 되고 뭐 자동 이렇게 치셔도 되겠죠. 근데 자산으로 쳐보세요. 그래야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자산 코드 자동 부여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유형 설정이 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시는 겁니다. 즉 자동으로 부여하겠다 그러면 1번이 되는 거고 직접 부여한다 그러면 0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설명. 1번의 답은 1번. 두 번째, 다음 사원 중 재경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사원을 고르시오. 자, 사원을 볼 수 있는 메뉴는 사원 등록이죠. 회사 등록 정보에서 사원 등록 클릭하셔서 재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원을 고르는 거니까 재경부에다 커서를 이렇게 놓으시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 김종민 있습니다. 네. 신서율 있습니다. 박혜수 있습니다. 김지중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경부에 소속되지 않은 사원은 김지중입니다. 그럼 김지중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보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사원명에 김지중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생산부 소속사, 소속 사원이네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계정 과목 등록이요. 맞습니다. 자, 모를 때는 여기다가 계정이라고 두 글자 쳐서 즉 계정이라는 글자로 되어 있는 메뉴를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 등록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나는 계정 과목 등록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회계관리에 자, 얘는 좀 지우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11100 즉 111번은 대손충당금은 110번 받으러 오매 차감 계정이다. 그랬으니까 11100을 열어봐야 되죠. 자, 111은 여기 101부터 145 즉 당좌자산 안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111 대손충당금 커져 갖다 놓으시고 오케이 여기입니다. 관련 계정은 받으러 오매 차감 계정이다 라고 표현이 됐네요. 그러니까 옳은 설명이죠.
네, 동그라미. 두 번째는 접대비 81300, 즉 813번이죠. 세목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판매관리비 갈게요. 판매관리비 여기 800번대 오셔서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계정은 플러스가 없는데 얘는 플러스가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가 있다라는 건 세목을 세분화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클릭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세목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동그라미. 외상매출금 계정은 거래처별로 2월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거래처별로. 그러면 우리 외상매출금은 당좌자산이죠. 그래서 당좌자산 열린 거에 외상매출금 클릭. 그러시고 자, 조금 크게 할게요. 네, 여기입니다. 항목명에 보시면 거래처가 있고요. 필수가 되고 여기 2월 항목에 뭐가 되세요? 체크.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다음 연도로도 2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산수중이익 계정은 전표 임명 시 금융거래처를 필수로 등록하도록 설정하였다. 필수는 노란 값으로 해서 반드시 입력을 하도록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수중이익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계정 과목표 보셔서 영업외 수익으로 가겠습니다. 네, 901번 있는데 오셔서 961번 자산수중이익 보시고요. 금융거래처라 그랬거든요. 지금 거래처만 되어 있고 금융거래처라는 말은 없네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입력 필수가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네 번째,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한 후 해당 입력자산의 단기 일반상각비 금액을 줘야하면 얼마인가. 이럴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하셔서 결과치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액법을 계산할 줄 안다. 그러면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메뉴바 열으셔서요. 고정자산 관리의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자산명은 비품이죠. 자, 비품 갑니다. 코드명은 여기 코드 여기 있습니다. 2103. 자산명은 복합기네요. 엔터. 취득은 여기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이네요. 취득원가 넣겠습니다. 취득원가 여기 500만원 있네요.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역연수 5년. 100만원이죠. 하단에 경비구분은 800번대. 그리고 관리부서는 재경부입니다. 재경부. 혹시 뒤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입력하라 그러면 입력을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에겐 유리하실 겁니다. 자, 입력하시고 나서 그렇죠. 상각비 볼 거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일반 상각비 얼마? 100만원. 답은 2번. 5번. 당사는 여비교통비, 판매관리비니까 800번대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관리 항목으로 프로젝트와 사용부서를 입력하였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1분기 사용된 여비교통비 중 프로젝트가 1000번의 그룹웨어이며 사용부서가 재경부로 관리 항목으로 입력된 금액은 얼마인가? 와우. 지금 프로젝트도 걸어야 되고 사용부서도 걸어야 되고 계정 과목도 걸어야 되죠.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걸으려면 관리 내역 현황이 가장 좋습니다. 자, 메뉴바 한번 볼게요. 전표 장부관리에 관리 항목 원장이 있고 내역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내역 현황이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내역 현황 열겠습니다. 열어서
자, 관리 내역 현황 들어오셨죠? 잔액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리 항목 하나만 열렸잖아요. 그런데 잔액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열 수 있거든요. 자, 항목 첫 번째 항목에 그룹웨어 먼저 넣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먼저 넣게요. 자, 프로젝트 넣어서 굳이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룹웨어만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이 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사용 부서 넣겠습니다. 사용 부서는 C1입니다. 그러면 어디만? 그렇죠. 재경부만. 재경부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간 입력을 통해서 1분기 선택 그냥 꾹 누르세요. 확인. 그리고 계정은 여비교통비라 그랬으니까 계정 코드 도움을 열어서 여비라고 두 글자만 치겠습니다. 굳이 다 안 치셔도 돼요. 두 글자만 치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800번대 여비교통비 선택. 그랬더니 그룹웨어에 속하면서 재경부 그리고 입력된 금액은 자 1사분기입니다. 1사분기에 사용된 금액은 83만원. 답은 1번. 그렇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런데 내역 현황을 발생 기준으로 보면 하나 항목을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을 걸을 때는 잔액 탭에서 건다. 요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6번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선급 비용에 대하여서 기간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기간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12월 말 결산 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메뉴바 열으셔서 전표 장부 관리의 기간 비용 현황입니다. 자, 기간 비용 현황. 네, 여기서 그냥 조회해서 불러오기. 자, 새로 불러오기. 예. 그랬더니 해당 점포의 시작일과 종료일 설정이 불안정하여 일부 점표를 불러오기를 실패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저기가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기간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이미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 비용 현황을 열으셔서 현황에 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 기간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저희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조회 기간의 비용. 자, 그런데 여기 조회 기간의 비용이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고요. 발생 총액은 720만원인데 2022년 2월 1일부터 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렇죠. 61만 1,516원입니다. 즉 작년에 선급 비용으로 넘겨놓은 거 올해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회기간 비용. 그러면 선급 잔액은 없는 게 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조회기간의 비용. 자, 그래서 답은 1번. 7번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1분기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분기 손익계산서는 1월부터 3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메뉴바에서 결산 재무제표 관리 손익계산서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3월 31일 2023년 3월 31일 조회 그랬더니 단기와 전기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식 손익계산서가 열렸습니다.
오, 근데 왜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안 보고 손익계산서로 볼까요? 그럼 기간별 손익계산서와의 차이점을 좀 볼까요? 기간별 손익계산서 분기별로 오셔서 여기 전년 대비 요거는 전년도 거예요. 네, 그래서 분기별 해서 1, 4분기. 그랬더니 1, 4분기만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제품 매출액은 6억 5,150만 원이다. 자, 제품 매출액. 제품 매출액은 1,200만 원인데요. 즉 전체 매출액은 6억 5,150만 원 중 상품 매출이 6억 3,950이고 제품 매출이 1,200이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틀렸죠? 네, 1번이 답입니다. 옳지 않은 설명. 2023년 1분기에 발생한 영업외 수익은 없다. 자, 하단 쪽으로 내려오시면 영업외 수익은 0원.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2022년도에서 2월 된 상품이 5억 965만 원이 존재한다. 즉 작년도 기말 상품 재고액이 올해 뭘로 넘어와요? 기초 상품 재고액으로 넘어오죠. 자, 그러면 여기 기초 상품 재고액 넘어왔습니다. 5억 965만 원. 맞네요. 네, 여기서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가 불편하시면 손익계산서에서 그렇죠. 전년도 기말상품 재고액을 보시면 되죠. 그런데 전년도 기말상품 재고액은 그렇죠. 당기의 기초상품 재고액이다 라는 거를 캐치하시면 기간별 손익계산서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는 973만 5천 원이 발생하였다. 자, 판매관리비 오셔서 복리후생비 커져 갖다 놓으니까 973만 5천 원.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착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제품 매출액은 1,200만 원입니다. 8번째,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상반기 중 체크해 놓으시고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회수됐으니까 그렇죠. 감소죠. 그래서 대변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발생하지 않은 월은 언제입니까? 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볼까요? 총계정원장. 그렇죠. 달이 표시되어 있는 총계정원장이 가장 보기 좋겠죠. 자, 총계정원장 월별로 오시고요. 기간 입력 통해서 상반기 꾹 눌러주세요. 계정은 외상매출금은 108번이거든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좀 외워두세요. 코드를. 그러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중 발생하지 않은 월은 그렇죠. 4월. 네. 답은 4번입니다. 9번.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3월 31일 기준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대손충당금 잔액을 알아보려면 재무상태표 또는 합계잔액시산표 보셔도 됩니다. 왜? 3월 31일 기준이니까. 그럼 재무상태표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2023년 3월 31일 선택하시고요. 조회. 외상매출금 커져 갖다 놓으시고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696만 5,817원.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 열어보시면 2023년 3월 31일 하시고요. 외상매출금 잔액 여기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꼭 정해진 장부를 열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열기 쉬운 거 그리고 최근에 자주 열어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합계잔액시산표 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렇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10번. 주식회사 큐브는 2023년 1년간 체크하시고요. 지출증빙 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각 증빙별 합계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출증빙 서류 검토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죠. 지출이라고 두 글자만 치세요. 지출.
네, 그러면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딱 나오죠? 자, 클릭하셔서 1년 동안입니다. 기표 기간을 올해로 넣으시고요. 확인, 조회.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는 조금 크게 할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계산서에 합계 금액 보셔야 돼요. 위에 거 보시면 안 됩니다. 합계 금액 25만 원. 네, 맞습니다. 현금 영수증 여기죠. 현금 영수증 하단에 합계 금액을 보니까 50만 원 맞습니다. 세금 계산서 네, 여기고요. 하단에 6억 4,373만 원인데 5억 3,148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네, 틀렸습니다. 신용카드 법인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법인 쪽에 오셔서 350만 원.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합계 금액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